자, 교재는 30페이지 구성요건적 고입니다. 자, 1번. 자, 20년도 승진 문제죠. 고의 인식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주체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고의 인식 대상이 됩니다. 동그라미. 자, 2번 보죠. 사전 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중전이 되었다는 사실 있죠. 이 되었다는 사실은 객관적 처벌 조건이죠. 처벌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의 대상이 되지 않죠. X. 자, 디귿번. 친족 상들에 있죠. 이 친족 관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인적 처벌 조각 사유가 되죠. 역시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필기를 하자면 고의 인식 대상이 되는 것은 일단 밑줄 그시고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 이걸 찾으시면 됩니다. 자, 1번 보죠. 특수폭행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 이 휴대한다는 것은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이죠. 동그라미. 자, 친고죄의 고소는 뭐죠? 소추 조건이죠.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는 아닙니다. X. 그래서 대상이 되는 것은 기억하고 리을이죠.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느려졌는데 계속 눌렀어요. 이 계속 눌렀다는 점에 있어서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이 되죠. 않는다. X.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자, 상해죄의 성립에는 폭행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되는 거죠. 상해까지 갈 필요가 없고, 그 다음 택시 운전사가 신경질적으로 갑자기 좌회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무릎을 들이받았죠. 공무집행 중인 사람이죠. 그래서 공무집방이 됩니다. 공집방 맞고, 조심할 것은 뭐가 아니죠? CF. 택시를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특수 공집방하면 틀려요. X. 왜냐하면 이 상대방이 이 택시를 보고 위험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 공집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 공집방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4번 가볼게요. 자, 성인이라는 말만 믿었어요. 말만. 그리고 타인의, 자기 것도 아닙니다. 타인의 건강진단 결과서만 확인한 채 고용했다면 청소년 고용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소문의 진위 확인이죠. 그렇죠? 물어보고 다녔다라고 했을 때 명예훼손죄 미필적 고의가 부인되죠. X. 답이 그래서 1번입니다. 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인식, 그 다음에 용인, 용인설이죠. 그 다음 3번 볼게요. 자, 건장한 체격의 군인이 목이죠, 목을 세게 졸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설골이 부러질 정도까지 이 폭력을 행사했다면 당연히 고의가 있겠죠. 4번 풀었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1번 보시면 인식 얘기만 갖고도 족하다 그랬습니다. 안된다. X. 반드시 희망하거나 의혹할 필요는 없어요. X. 자, 형법의 원칙은 고의가 원칙이죠. 그쵸? 2번 맞는 지문이고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가볼게요. 자, 변제 공탁한 것을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여서 받아갑니다. 받아가는데 경매 절차에 대해서는 손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인에게 경락되겠죠. 그랬을 때 배임죄의 고의가 있다는 거죠. 자, 4번.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 말만 믿고 구두로만 연령을 확인했죠. 그 자체가 이성원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번도 잘 나와요. 납치되어 가더라도 좋다고 생각했다. 고 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죠? 뭐뭐 한 것이 아니라면 잘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뭐뭐 되어 가더라도 좋다. 뭐뭐 했더라도 좋다. 이게 미필적 고의죠. 그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면 아시겠어요? 이게 아니라면 당연히 마지막 줄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맞는 말이고요. 자, 이번에 인도받을 당시 이 작물 인정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취득죄가 됩니까? 안 되죠. 취득죄의 고의라고 하는 것은 인도받을 당시 이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인도받을 당시에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취득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살인죄 범위가 있었는지는 종합해서 판단한다 맞고요. 자, 4번. 면허가 취소가 된 전력이 있어요. 전력이 있습니다.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도록
적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였다고 한다면 무면허 운전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죠. 그쵸? X. 설령 공고됐다 할지라도 운전죄의 고의가 무면허 운전죄의 고의가 있다고 본다. 답이 4번이 틀렸습니다. 자, 6번 보죠. 자, 6번 보니까 학설이네요. 뭐 책임 요소설 나와 있는데 이는 학설 나오면 일단 건너뛰세요. 이런 것은 일단 들러리 지문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학설이 나오면 건너뛰시고 나머지 판례 갖고도 전부 다 답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작물죄의 인식은 미필적 인식하고 충분하죠? 안 된다. X. 답 2번 나왔네요. 그쵸? 자, 3번 보시면 공주방 같은 경우에는 방해할 의사가 필요 없죠. 그쵸? 위계 CF 뭐 아시겠지만 위계에 의한 공주방 같은 경우에는 방해 의사가 구성요건 요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식 대상이 됩니다. 근데 단순 공주방 같은 경우는 그게 필요 없어요. 4번 풀었고 1번은 몰라도 됩니다. 1번은 자, 7번 가보죠. 자,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자, 1번 보니까 각이 긴 목재네요. 각목이죠, 각목. 각목을 갖고 머리를 때렸어요. 당연히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총알이 장전되어 있죠? 있다고 봤습니다. 자, 상해를 입은 피해자 그랬어요. 상해. 이건 상해죄 고의죠? 상해죄 고의입니다. 그 사망케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상해치사가 됩니다. 상해치사죄가 되는 거죠. 낙산 비치호텔 사건에서 나왔죠? X입니다. 자, 교관 출신이 무술 동작을 취해서 울 때 성대를 가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살인죄의 고의가 있죠. 없는 것을 골라라 했으니까 답이 1번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 자, 다음 페이지 차고 갑니다. 차고도 최근에 계속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 올해 승진 문제고 2번은 작년도 승진 문제고 3번은 재작년도 승진 문제고요. 최근에 계속 꾸준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이 자주 안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자주 나옵니다. 자, 1번 가보죠.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박스 보죠. 갑은 A가 키우는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자 이 강아지를 죽이기 위해서 총을 발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빗나가서 A가 맞아 죽었다. 무슨 차고죠? 무슨 차고예요? 강아지를 죽이기 위해서 총을 빵 쐈는데 사람이 맞아 죽었습니다. 가치가 다르죠? 가치가 다른 걸 뭐라 그래요? 여기 나와있죠. 추상적 사실차고라고 해요. 추상적 살차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추상적 살차고. 빗나갔죠? 빗나간 것을 뭐라 불러요? 방법의 차고입니다. 방법의 차고.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자, 추상적 사실차고 중에서 방법 차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 법정적 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이 결론을 같이 합니까?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법정적하고 구체적이라면 구체적 부합설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구체적 부합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법정적하고 추상적은 결론이 달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본서에 도표를 찾아보시면 여기 다르게 돼 있을 거예요. 법정적하고 구체적은 똑같게 돼 있고요. 정답이 2번입니다. 자,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봐요? 인식에 대한 미수와 발생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식에 대한 미수니까 강아지에 대한 손괴 미수죄가 되고 사람에 대한 과실치사죄가 되고 생이가 한 개이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사안을 좀 바꿔볼까요? 자, 사안을 강아지를 하지 않고 A 부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부인을 총을 빵 쐈는데 빗나가서 그 A가 맞고 죽었다는 거죠. 가치가 똑같아 달라요? 가치가 똑같아 달라요? 똑같죠? 똑같잖아요. 사람과 사람이죠? 사람과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을 뭐라 불러요? 구체적 사실의 차고 불러요. 구체적 사실의 차고. 중에서 뭡니까? 중에서 빗나갔잖아요. 똑같아요. 방법의 차고죠. 플러스 방법의 차고입니다. 됐나요? 구체적 사실 차고 중에서 방법의 차고. 그랬을 때 우리 판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이잖아요. 법정적 부합설.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이기 때문에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 그래서 A에 대한 살인죄 기수가 되죠. 그렇죠? 맞는 지문이죠. 정답은 2번. 자, 문제 2번 갑니다. 작년도 승진 문제.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보면 형 A를 살해하기 위해서 칼로 푹 찔렀는데 아버지 B를 A로 인하여 다 하는 거죠. 자, 판례에 따르면 무슨 죄가 됩니까? 판례에 따르면 자, 지금 A를 살해하는데 지금 아버지 B를 A로 오인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는 아버지, 형이었단 말이에요. 형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동생이 인식하기를 아버지라고 인식해서 찔렀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로는 제가 설명 잘못했네요. 실제로는 아버지였잖아요. 실제로는 아버지였는데 이걸 형으로 오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건 직계존속임을 인식했어요. 이것은 직계존속임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직계존속임을 인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형법 제15조 1항 있죠? 15조 1항에 따라서 중한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를 봐요? 아버지에 대한 비에 대한 존속살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인식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살인죄가 돼요. 보통살인죄. 이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이렇게 하면 틀려요. 우리 판은 그렇게 안 봅니다. 우리 판에는 비에 대한 보통살인죄로 보죠. 답이 1번이죠. 자, 2번 가볼게요. 자, A를 살해하기 위해서 독극물이 든 음료수를 주었는데 친구 B가 이를 마시고 사망했다는 거예요. 자, 판례 따르게 되면 무슨 죄가 됩니까? 사람과 사람이잖아요. 그쵸? 사람과 사람인데 지금 독극물이 잘못 날아갔어요. 잘못 배달됐습니다. 방법의 착오죠. 그쵸? 방법의 착오. 타격의 착오죠?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잖아요. 뭐라 그래? 판례는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가 되니까 B에 대한 살인죄 기수가 되죠. 그쵸? 맞는 말이고. 자, 2번. 상해죄의 고의를 가지고 돌을 던졌는데 빗나갔다는 거죠. 옆에 있던 B가 맞아 죽었어요. 자, 무슨 착오죠? 사람과 사람이잖아요. 구체적 사실 착오죠. 그쵸? 플러스 그리고 빗나갔으니까 방법의 착오죠. 이 똑같아요. 2번하고 3번하고. 그쵸? 그럼 우리 판은 뭐라든 여기는 법정적 부합수를 묻고 있네요. 법정적 부합수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죠. 똑같아요. 그냥 다르죠. 법정적하고 구체적은 다르죠. 여기서는 인식에 대한 미수와 발생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되죠. 법정적 부합설이라면 여기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인데 법정적 부합설을 따르게 되면 발생 사실에 대한 기수가 되지만 구체적 사실 부합설을 따랐을 때 인식에 대한 미수와 발생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맞죠? 자, 2번, 3번 다 맞는 지문입니다. 4번 가보죠. 자, 직장 동료 A를 상해하기 위해서 늦은 밤 퇴근하는 A 무릎을 몽둥이로 강타했는데 알고 보니까 외모가 비슷한 B가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자, 법정적 부합설을 따졌을 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똑같죠. 사람과 사람이니까 무슨 죄? 무슨 착오? 구체적 사실 착오죠. 플러스 방법의 착오입니까? 객체 착오입니까? 빗나간 게 아니죠. 명중했죠. 명중했는데 알고 보니까 B였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객체의 착오죠. 객체의 착오. 그러면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객체 착오는 어떤 견해를 취하든 간에 똑같이 결론이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가 되죠. 그래서 B에 대한 상해죄 기수가 됩니다. 맞는 지문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번 가죠.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상해죄의 고의로 을을 향해서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서 옆에 있던 병이 맞았습니다. 무슨 거? 사람과 사람이니까 구체적 사실의 착오죠. 그쵸? 플러스 빗나갔으니까 방법의 착오죠. 그쵸? 법정적 부합에 따랐을 때는 발생에 대한 고의기수니까 병에 있던 고의기수, 상해죄 기수가 된다. 맞습니다. 자, 2번 갑니다. 가압이 을을 살해할 의사로 을의 물병에 독약을 탔는데 을의 개가 맞고 죽었다. 개네요. 사람이고 개니까 무슨 착오? 추상적 살착오죠. 추상적 살착오. 근데 지금 빗나갔어요? 명중했어요? 을이 먹고 죽었다는 거죠. 빗나간 거죠? 독극물이 빗나간 거잖아요. 방법의 착오예요. 방법의 착오. 그랬을 때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식에 대한 미수와 발생 사실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그런데 을은 인식에 대한 미수니까 살인죄 미수가 맞죠. 근데 요 개가 과실범이죠. 과실범. 그러니까 인식에 대한 미수와 발생 사실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니까. 근데 과실손괴죄는 처벌정이 없거든요. 우리 형법에. 그래서 요게 손괴가 아니고 과실손괴입니다. 과실손괴인데 과실손괴죄는 우리 형법 처벌정이 없어요. 그래서 X란 말이에요. 상경도 안 되는 거죠. 결국 뭐다? 살인미수죄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답은 2번에 틀렸습니다. 자, 3번 가죠.
갑이 병을 을로 오인하였다. 살해하려고 총을 빵 쐈는데 병이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착오죠? 무슨 착오예요? 사람과 사람이니까 일단 구체적 사실 착오죠. 명중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객체 착오죠. 객체 착오. 그래서 어떤 견해에 대한 결론은 똑같죠. 그쵸? 맞습니다. 4번 가볼까요? 갑이 성계제의 고의로 의뢰 집 창문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서 옆에 있던 병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거죠. 자, 성계제의 고의네요. 성계제의 고의로 창문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창문. 근데 옆에 있던 병에게 맞아서 병이 상해를 입었다. 무슨 차고? 추상자살 차고. 지금 창문하고 병의 관계니까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자살 차고 중에서 빗나갔다 했으니까 방법을 차고. 방법을 차고. 구시액법을 따르게 되면 똑같아요. 결론이요. 인식에 대한 미수와 발생 사실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 그러니까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 정의가 안 되면 아무리 문제를 갖다 놔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덜 되신 분들은 구체적 사실 차고, 추상적 차고가 뭔지, 객체의 차고가 뭐고, 방법의 차고가 뭔지를 다시 한번 기본 강의를 돌려서 다시 한번 숙지를 해두시고 나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4번 가보자. 자, 구체적과 법정적 중에서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이르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했는데 구체적하고 법정적은 하나의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결론이요. 그러니까 이거 뭐죠? 이거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는 결론이 똑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잘 찾으셔야 돼요.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를 뺀 나머지 모두 다 결론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잘 찾아내시면 된다고요. 자, 1번 보세요. 자, 갑이 을을 향하여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던 행인 병이 맞아 머리에 다쳐서 상처를 입었다. 사람과 사람이니까 구체적 사실 착오죠. 그렇죠? 빗나갔다고 했으니까 방법의 착오죠. 방법의 착오. 그러니까 방금 보았듯이 여기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는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X란 말이에요. 요거는 결론이 다릅니다. 두 가지 학설의 견해가 다른 부분입니다. 자, 2번 가보죠. 갑이 을을 향하여 돌을 던졌는데 자동차에 맞아서 유리창이 깨졌다. 무슨 착오죠? 지금 사람하고 자동차니까 가치가 다르죠? 추상자살을 착오인 거예요. 그리고 무슨 착오? 던졌는데 빗나가서 자동차가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의 착오인 거예요. 방법의 착오. 그러니까 구체적 방법의 착오를 제외한 모든 거에 해당되죠? 동그라미입니다. 결론이 똑같아요. 두 가지 학설이. 을을 살해하고자 하는 갑은 어둠 속에서 병을 을로 잘못 알고 총을 쏴 살해하였다. 지금 사람과 사람이니까 구체적이죠? 명중했죠? 객체 착오인 거예요. 결론이 똑같아요. 자, 갑은 을을 살해할 고의로 총을 발사했는데 을에게 상해를 입히고 옆에 있던 병이 맞아 병이 사망했다. 이 병발살해거든요. 사람과 사람이니까 구체적이죠? 빗나갔죠? 방법이 착오예요. 방법이 착오. 그 중에서 병발살해에 해당하는 것인데 병발살해는 뭐 굳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쨌든 구체적 중에서 방법이다. 그래서 답이 틀렸죠? 이것은 결론이 달라요. X. 자, 미음번. 사냥을 나온 갑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동료 을로 알고 을을 향해서 발사했는데 알고 보니까 을의 사냥개였다는 겁니다. 사람과 개죠? 그러니까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추상적 살착오죠? 명중했으니까 객체 착오인 거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결론이 똑같죠. 그래서 동일한 것은 모두 몇 개다? 한 개, 두 개, 세 개니까 답이 3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1번. 갑이 을을 살해하려고 빵 쌌는데 빗나가서 을의 집 유리창에 손괴를 했다는 거죠. 자, 사람과 유리창이니까 추상적이죠? 빗나갔으니까 플러스 방법의 착오죠. 방법의 착오. 그랬을 때 구체적과 법정적 결론을 똑같이 하죠? 다른 부분은 뭐죠? 다른 부분은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인 거예요. 이건 구체적이 아니고 추상적 사실 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이기 때문에 결론이 똑같아요. X. 답이 1번입니다.
갑을 을로 오인하고 살해하려고 총을 쏘아서 갑이 사망했다는 거죠. 그쵸? 사람과 사람이니까 구체적 살해사고죠. 명중했으니까 객체의 착오인 거죠. 결론이 똑같아요. 맞는 점은. 3번 갑을 살해하려고 독약이 든 술을 우송하였는데 을에게 잘못 배달되었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니까 구체적이죠. 잘못 날아갔으니까 방법의 착오죠. 그쵸? 그랬을 때 법정적에 따르게 되면 발생에 대한 고의기수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2번 갑이 을에게 병을 살해하도록 교사를 했는데 이 을이 정범이죠. 정범. 이 을이 정범입니다. 자, 정을 을로 오인하여 살해했죠. 그쵸? 이건 무슨 착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무슨 착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범인 을은 무슨 착오하고 있는 거예요? 정을 병으로 오인했기 때문에 정과 병 사이에서는 뭐죠? 구체적 사술착오 중에서 플러스 명중했죠? 명중했으니까 객체착오인 거예요. 객체착오. 그래서 어떤 학설에 의하든 간에 결론은 똑같아요. 뭐?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가 되니까 정에 대한 살인죄 기수가 되는 거죠. 그쵸? 맞습니다. 그리고 그랬으니까 정범의 죄책은 정에 대한 살인죄 기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범에 해당하는 갑은 그 죄의 교사범이 되는 거죠. 됐나요? 됐습니다. 정답은 1번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